서기 1018년 북쪽 대륙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잔인한 그림자가 고려를 향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10만 명의 거대한 군대, 그들은 마치 지평선을 뒤덮은 먹구름처럼 고려의 국경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거란의 명장이자 냉혹한 전략가 소배압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듯한 오만함이 번뜩였습니다. 고려는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한 노장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역사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감찬. 당시 70세의 노쇠한 몸으로 그는 고려의 운명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과연 70세의 노장은 멸망 직전까지 갔던 고려를 어떻게 구원하고 거란에게 잊을 수 없는 참혹한 패배를 안겨주었을까요? 그리고 그 승리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려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거란의 침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침략에서는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6주를 얻어내며 실리를 챙겼고, 두 번째 침략에서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공해왔던 거란군에 맞서 현종이 나주까지 피란 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간신히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거란의 요구를 끝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거란은 고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다시 한번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은 고려를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거나 아예 멸망시켜버릴 기세였습니다. 당시 거란은 요나라라고도 불렸으며 주변국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려는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는 불순한 세력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은 거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고려의 수도 개경을 함락하고 고려를 무릎 꿇리는 것이었습니다. 거란군은 보급선을 최소화하며 빠른 속도로 고려 깊숙이 진군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진격은 마치 거침없는 파도와 같았습니다. 가는 길마다 마을은 불타고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사륙과 약탈이 난무하며 고려의 북방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고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고려 조정에서는 이미 70세의 고령이었던 강감찬이 상원수가 되어 군사를 총지휘하게 됩니다. 강감찬은 비록 무과 출신이 아닌 문과 출신의 문신이었지만 그의 지략과 통찰력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그 어떤 무장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거란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강감찬은 고려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20만 명의 대군을 소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거란군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었지만 이 20만 명 중에는 오합지졸도 적지 않았고 정예 병력은 오히려 거란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감찬은 이 한계를 뛰어넘을 비장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흥화진에서의 거란군 경멸 시도였습니다. 강감찬은 흥화진 근처에 거대한 밧줄로 엮은 둑을 쌓아 물을 막아두고 거란군이 도강할 때 둑을 터뜨려 혼란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고 대담한 전술이었습니다. 적의 허를 찌르는 기발한 발상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거란군은 강감찬의 전략을 간파했는지 혹은 기상 조건이 따라주지 않았는지 운이 좋게도 물이 터져나오기 전에 도강을 완료했습니다. 이 실패는 강감찬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실패를 통해 거란군의 강점을 파악하고 더욱 치밀한 다음 전략을 구상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략가는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을 준비하는 법이니까요. 흥화진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거란군은 개경을 향해 다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려의 수도를 함락시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대군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는 거란군이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강력한 전략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청야전술이었습니다. 청야전술은 적이 침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모든 식량과 물자를 불태우거나 숨겨서 적군이 보급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잔혹하지만 동시에 매우 효과적인 전술입니다. 고려 조정은 거란군의 진격로에 있는 모든 마을의 백성들에게 피난을 지시하고 논밭의 곡식, 가축, 우물물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스스로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정든 집을 불태우고 힘들게 일궈놓은 농작물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는 백성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고 노인들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려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거란군은 보급 없이 빠르게 진격해왔기에 청야 전술은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란군의 병사들은 식량과 물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체력은 급격히 저하되었고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은 병사들의 정신을 좀먹었고 전염병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10만 대군은 이제 더 이상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오합지졸에 가까웠습니다. 개경 근처까지 진격해온 거란군은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개경은 철옹성처럼 견고하게 방비되어 있었고 그들은 더 이상 진격할 힘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려의 곳곳에서는 의병들이 봉기하여 거란군의 보급로를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고려의 백성들은 비록 고통받았지만 결코 거란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굶주린 거란군은 이제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려 조정은 거란군의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소배합은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대로 더 머물렀다가는 전멸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소배합은 철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10만 대군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진격했지만 이제는 패배의 그림자를 짊어진 채 쓸쓸히 퇴각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감 그리고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거란군이 단순히 물러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퇴각하는 거란군을 추격하여 섬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결전의 장소로 선택된 곳이 바로 귀주였습니다. 귀주는 넓은 벌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규모 병력이 격돌하기에 적합한 지형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이곳에서 거란군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귀주벌판을 거란군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1019년 2월 귀주벌판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적막한 장소였습니다. 퇴각하는 거란군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전투 의지는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은 귀주에서 거란군을 포착하고 맹렬하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강감찬은 단순히 정면 대결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밀한 전략으로 거란군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첫 번째 지략은 바로 지형과 기상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주벌판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이 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북풍이 강하게 불 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거란군은 고려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지만 아직은 어느 정도 조직력을 유지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강감찬의 신묘한 예측이었을까요?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는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풍은 고려군의 뒤에서 불어 거란군을 향해 돌진하는 고려군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동시에 거란군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화살의 사거리, 병사들의 움직임, 심지어 사기까지도 바람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거란군은 얼굴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으며 화살은 바람에 밀려 목표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고려군은 바람을 등지고 더욱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자 고려군은 사기가 충천하여 더욱 맹렬하게 거란군을 몰아붙였습니다. 강감찬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종현이 이끄는 정예 기병대를 미리 매복시켜 두었다가 적절한 순간에 양쪽에서 거란군을 협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협공에 거란군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치고 굶주린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기습과 바람의 역전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거란군은 전열이 붕괴되고 사기가 땅에 떨어지면서 무질서하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군은 도망치는 거란군을 끈질기게 추격하여 한 명이라도 더 섬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귀주벌판은
순식간에 피와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거란군의 병사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고려군의 칼날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귀주벌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투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강감찬은 이 전투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거두고자 했습니다. 고려를 위협했던 거란에게 다시는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 만큼의 결정적인 승리 말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선멸은 향후 거란의 침략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는 다시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거란에게 압도적인 공포를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귀주대첩은 문자 그대로 대첩이었습니다. 거란의 10만 대군 중 불과 수천 명만이 살아남아 압록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귀주벌판에서 고려군의 칼날에 쓰러지거나 도망치다 지쳐 죽거나 얼어 죽었습니다. 수많은 시신들이 벌판에 널브러졌고 피는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살아 돌아간 소배합은 거란 황제에게 패배를 보고할 때 두려움과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고려의 강감찬이라는 이름 앞에서 자신의 모든 오만함이 무너졌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승리는 26년간 이어져온 고려-거란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귀주대첩 이후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고려는 이 승리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강감찬의 지략과 고려군의 용맹함이 만들어낸 이 승리는 고려가 자주적인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고려는 약 100여 년간 평화시대를 구가하며 문화와 경제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려청자와 직지심체요절 같은 위대한 문화유산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 덕분이었습니다. 강감찬은 귀주대첩 이후에도 83세의 고령으로 문화시중, 즉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최고위직에 오르며 고려의 국정 운영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전란으로 피폐해진 나라의 기틀을 다시 다지고 백성을 위한 현명한 정치를 펼치며 진정한 영웅이자 재상으로 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승리 뒤에는 언제나 잔혹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귀주대첩의 승리는 고려의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역사이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결코 잔혹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우선 청야 전술의 잔혹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란군의 보급을 끊기 위해 고려 백성들은 스스로 삶의 터전을 불태우고 모든 재산을 버린 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갔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울부짖었습니다. 강감찬의 지략이 빛난다는 평가 뒤에는 이 백성들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고려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백성들에게 전쟁은 언제나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송두리째 파괴되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버리고 피부치들과 헤어져야 했던 그들의 비극은 역사의 기록 속에 온전히 담기지 못한 채 잊혀져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귀주대첩 자체의 잔혹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란군 10만 명 중 살아 돌아간 병사가 수천 명에 불과했다는 기록은 당시 전투가 얼마나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학살에 가까웠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고려군은 단순히 거란군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그들을 철저히 섬멸하여 다시는 고려를 넘볼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졌을 것입니다. 도망치는 적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사륙하는 모습은 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지만 귀주대첩에서의 학살은 그 규모와 결과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귀주벌판은 거란군의 피와 시체로 뒤덮였고 그들의 절규와 비명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실려 멀리까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적을 죽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을 것이며 생존 본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인간성은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승리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수많은 죽음과 고통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전쟁의 잔혹한 단면입니다. 승자는 역사를 기록하지만 패자의 고통은 기록되지 않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 잔혹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역사는 승자만의 기록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통받았던 모든 이들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강감찬이라는 인물 역시 승리의 주역이지만 그 또한 전쟁의 고뇌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백성들의 희생과 전장에서
쓰러져간 병사들의 피를 보며 과연 이 모든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뇌를 했을 것입니다. 70세의 노장으로서 그는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가져오는 파괴와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가의 운명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백성들의 아픔과 병사들의 죽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늘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승리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승리를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귀주대첩은 강감찬의 위대한 지략을 보여주는 동시에 전쟁의 불가피한 잔혹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전쟁은 영웅을 만들지만 동시에 수많은 희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웅의 업적 뒤에는 언제나 무수한 보통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을 위대한 승리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 뒤에는 수많은 백성의 고통과 병사들의 희생,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지략과 용기로 고려를 지켜낸 영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전쟁이 얼마나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몸소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를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전쟁의 본질과 인간의 복잡한 면모를 보여주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평화의 소중함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멸망 직전까지 갔던 나라를 구원한 한 노장의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